예, 그러면 우리 4페이지에 뒤에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이제 우리가 도함수 구하는 거, 도함수 미분법에 대한 얘기 계속인데, 지금 보게 되면 함수 형태가요, 곱의 함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가 나누기죠. 함수 형태가 나누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봐야 될 게 합성 함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요거는요, 우리가 실제 계산해서 답을 구하고 할 때 미분 연산을 해서 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5급 공채, 거기에는 이제 소수형 답안을 아주 자세하게 써야 되니까 거기서는 이제 이 함수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서의 그 미분법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실제 적용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 자격증 시험, 노무사 같은 거, 그 다음에 7급 공무원 시험, 5급 공무원하고 다르죠. 7급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강의하고 있는 교원 임용고시에서 경제학 부분, 여기서는 요거는 사실은 실제 계산을 하지 않아요. 실제 연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이론 공부할 때 요 미분법을 이용을 해서 어떤 이제 공식 이렇게 도출만 하면 되는 건데요. 일단 한번 보기는 할게요. 곱의 함수는 뭐냐면, 자, 거기 있는 대로 함수가 그렇게 돼 있어요. y equal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A도 X의 함수고 B도 X의 함수인데, A와 B의 함수 곱한 것이 Y를 결정할 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 보시면 수입함수, 총 수입을 분석할 때 총 수입함수가 요게요,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total revenue, 총 수입은 P 곱하기 Q가 되겠죠. 그런데 가격이 Q의 함수,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입 함수를 P 곱하기 Q인데 Q를 P의 함수로 놓고, 그러니까 이제 가격에 의해서 생산량이 결정이 되잖아요. 또 얘를 주어진 걸로 보면은 생산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총 수입 함수인데, 수입 함수가 이렇게 두 가지로 표기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곱의 함수가 되죠, 지금. 이럴 경우에 쓰게 됩니다. 곱의 함수 미분법. 요때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공식만 한번 확인해 보고 갈게요. 그럼 보세요. A도 B도 함수인데 각각 X의 독립변수가 똑같이 X예요. 그러면 델타 X, 델타 Y죠. 그러니까 도함수 값을 알고 싶어. X가 변화할 때 Y가 얼마나 변화할까. 근데 함수가 곱의 함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잘 보세요. 그냥 개념만 보시면 돼. X 변화할 때 A의 변동, 여기에다가 B를 곱해요. B 함수를 곱하고, 그 다음에 X 변화할 때 B가 변화하고 A 곱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연산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얘는 드러났죠. 얘는 그렇게 드러났는데, 여러분 애써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한번 해봐도 뭐 재밌겠죠. 근데 애써서 이걸 풀려고 할 건 없고, 그냥 앞으로 우리가 수입함수 도출할 때, 그쵸? 요게 곱의 함수가 된다. 그리고 요것에, 그쵸? 도함수 값은 이렇게 구해진다. 그러니까 의미만 보면 이런 거죠. X가 변할 때 A가 변하죠. X가 변할 때 B가 변하는데 이게 곱하게 됐으면은 X 변화할 때 A의 도함수에다가 B를 곱하고, X 변화할 때 B의 도함수에다가 A를 곱하고, 그래서
전체 x 변화할 때 그렇죠. y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요것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개념만 이해를 하세요. 실제 우리가 연산 과정에서 요걸 계산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몫의 함수예요. 나누기예요. 요거는요. 함수식이 분모가 AX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X의 함수고 B가 X의 함수인데 나눠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요것의 도함수는 X가 변화하면 A 변화하고 B 변화하고 그럼 전체 요걸 구해보자 이거죠. 요때는 거기 있는 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좀 복잡해 보이죠. 목의 함수는 A 스퀘어가 되고요. 여기다가 B 프라임 A 플러스 빼기 B A의 프라임 이렇게 돼. 그래서 거기도 이제 예제를 들어놨는데 여러분 요거 뭐 계산해 보려고 애쓸 건 없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럼 요것에 이제 개념만 한번 보시면 얘가 둘 다 x의 함수인데 나누기식으로 돼 있을 때는 얘가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a 함수를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b의 프라임이다 하는 기호는 요거죠. x가 변화할 때 b의 변동. 그러니까 b 함수의 도함수 값입니다. a 곱하고 요건 a 도함수 값에다가 b 함수를 곱하고 그리고 빼기가 돼.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이론에 있어서는 이것이 이론에서 목의 함수를 가지고 연산과정 도출하는 경우는 이론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풀 때 함수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게 될 때 함수 형태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해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 합성함수는 잘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예요. F인데 A의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되죠? A가 X의 함수야. 그러니까 X가 A를 결정을 하고 그 A에 따라서 Y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게 합성함수다 하는 말은 X가 A를 변화시키고 A에 따라서 Y가 결정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렇죠? 이 함수의 도함수, 즉 X가 하나 변화할 때 Y가 얼마큼 변화하느냐, 요거 알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해요. X 변화에 따른, 잠깐만요. X가 변화할 때 먼저 요게 요것의 함수니까 X가 변화할 때 A가 얼마나 변화하느냐. 요거는 X 변화에 따른 A의 도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변화해서 얘가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합성함수야. X가 A를 결정하고 A에 의해서 Y가 결정이 될 때는 A 함수에 X 도함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A가 변화할 때 Y 이 도함수를 곱하면 됩니다. 개념 한번 보시죠. 그럼 이제 요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요걸 이제 요것을 우리가 거기 체인 룰이라고 그래요. 체인 연쇄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체인 룰이라고 하고 또 어떤 책에 보면 요거를 속미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속미분이다 그러면은 합성함수에 그렇죠 도함수를 이렇게 구하는 것을 속미분. 보통은 우리가 체인 룰 해서 연쇄함수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이윤극대화하거나 그렇죠 효용극대화 문제 이런 것을 풀 때 특히 이제 이윤극대
요거하고 요소시장 분석할 때, 예, 요 합성함수 형태가 등장하게 되고, 요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요것도 우리가, 함수가 되면 이런 식으로 미분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요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뒤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필요할 때 제가 이렇게 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시면 제가 예제를 달아놨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여기 풀면서 뭐 시간 보내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8번째 로그 함수가 나오게 돼요. 로그 함수의 미분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여러분 로그 함수 미분 글쎄 요새 하는지 모르겠는데 문과에서도 아마 할 거예요. 로그 함수 미분을. 그러면 이제 거기 한번 볼게요. 어떤 x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것에 로그를 취하죠. 근데 요거는 이제 상용 로그, 미수가 10으로 되는 거고, 름이라고 하죠. 요건 자연 로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수에다가 어떤 변수의 요것에 자연 로그를 구한다 이거지. 그럼 이건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은 없고요. 우리가 왜 뭐 100의 자연 로그를 구한다. 그러면 캘큘레이터로 누르면 되죠. 100이다. 100의 자연 로그 구해 주세요. 이걸 른이라고 있죠. 른. 그러면은 캘큘레이터 100의 른 하면 얼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들이 쫙 이렇게 있을 때 요것을 일일이 캘큘레이터로 로그 값을, 자연 로그 값을 구하는 거예요. 요거는 상용 로그 구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주로 요걸 많이 사용하게 돼요.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변수에 자연 로그 취한 것을 y라고 하고, 그럼 뭐 x가 변화할 때 y가 얼마나 변할까? 도함수. 요거는 거기 있는 대로요. 그렇죠? 요거는 x 변화할 때 y가 요거니까 델타 른 x가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x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것도 로그 함수 우리가 미분하고 하는 경우는 우리 시험에서 나오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계산해야 하는 경우는 나오지가 않고 나중에 이제 경제 이론 할 때 거기서 하나의 어떤 필요한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돼. 어떤 변수가 있을 때 x가 얼마 쫙 이렇게 있을 때 그것의 자연 로그 값을 구하고 그것이 y인데 그 자연 로그가 x가 변화할 때 자연 로그 값이 얼마나 변화하느냐. 요 자연 로그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x의 1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변화율 구할 때 요걸 한번 사용하게 되는데 요것만 그냥 기억하면 해줘. 근데 우리가 로그 함수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가 있겠죠, 실제로. 그런데 요 개념만 한번 챙겨 주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 경제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으로 개념, 그 도함수가 뭐냐? 편도함수, 미분, 편미분, 그 다음에 그걸 구하는, 도함수 구하는, 그렇죠. 미분법에 대한 공부를 쭉 했고요. 지난 시간에 한 게 중요해요. 그게 실제로 계산해야 되는 것은 거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곱, 목, 합성함수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미분한다더라. 로그 함수 미분값은, 자연 로그 미분값은 원래, 그렇죠. 변수의 역수가 된다더라. 이것만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페이지요. 제 유인물 6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하고 미분값 구하는 거죠. 미분값 구하는 것은 앞에서 했죠. 여기는 눈으로 한번 쭉 보시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했던 거에 대한 이제 요약이에요, 요약.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
수학, 경제 이론 분석을 위한 수학적 개념인데 그러니까 뭐 딴 거 아니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한계 분석이니까 우리가 미분 개념 필요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경제 이론이 수학적으로 표현된다고 하니까 수리적인 표현, 수학적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사실은 경제학 교과서 전체 다가 수리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아주 기본이 되는 요거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수리적인 표현인데 핵심이 뭐냐 하면 그렇죠?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죠. 그러니까 모든 경제 분석은 전부 시장 분석이죠. 시장은 만남의 장소고 수요자와 공급자, 그럼 소비자들, 수요자들의 행태가 수요 함수로 표시되고 생산자들의 행태는 공급 함수로 표시가 되잖아요. 요걸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히 그림 그릴 수 있고 수리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할 수 없으면 이제 경제학 책을 읽을 수가 없죠. 기본적인 얘기 요구하도록 하죠. 근데 이거 다 알아요, 우리가. 경제학을 조금만 했던 분들이라면 아는데. 근데 이제 미리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우리가 이게 참 우리를 처음 공부할 때 난감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수요 함수가 제시됐을 때 그걸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 그릴 때는 그렇죠. 함수를 그대로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이 경제학의 관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수요 함수와 수요 곡선, 공급 함수와 공급 곡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 어떤 재화, X재에 대해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거래량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앞으로 이론적으로 공부할 것은 왜 얘가 우하향하냐, 얘가 왜 우상향하냐 이걸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전제적으로 이걸 수리적으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그림 그리기 위해서는 그렇죠. 함수식을 정확히 알아야 뭐 절편, 기울기 그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 처음 시작을 할 때 이게 헷갈려. 그러니까 경제학과다 할지라도 1년 다 지날 때 그래도 이게 헷갈리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 이론 표현은 모든 게 다 수요 공급 함수니까 그렇죠. 요거를 보도록 하십시다. 자, 요거는 대개 아마 여러분들이 경제학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아는 내용일 테니까 빨리빨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수요 공급 함수를 중심으로 이제 수리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독립변수가 하나만 있을 때부터 보죠. 그러면 수요 함수, 공급 함수가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생산물 시장 중심으로 얘기해 보면, 근데 이제 그림 그리는 것은 또 다른 얘기다 이랬죠. 자, 그럼 볼게요. 기본은 이런 형태 아닙니까? 독립변수가 하나니까 x가 하나고, 독립변수, 그에 따라서 y가 결정이 되는데, 수요 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독립변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산물을 그렇죠 소비하는데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을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 시장에 가보니까 x 가격은 뭐 제멋대로 움직이죠. 그럼 우리들은 그것에 의해서 이제 가격을 기준으로 소비량을 결정하게 된다. 이게 수요 함수고, 그 다음에요. 공급자는 얘기가 다르죠. QX supply, 요건 demand. 근데 공급자도 역시
X제 가격에 의해서 공급량을 결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모든 경제 분석에서 독립변수는 가격입니다.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 공급량 결정이 되는데 미리 한번 얘기해 보면은요. 근데 수요 곡선이 이래요. 한번 보실게요. 함수를 그대로 수학적 관행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경제학에서 수요 곡선 그릴 때는요. 이렇게 그려요. 그림은. 공급 곡선은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수요 곡선식의 함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D는 펑션이다. 요거라고 이해하시면 돼. 근데 여기다가 F를 썼으니까 요거 수요 곡선이므로 D, 공급 곡선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한번 미리 보면은 이론적으로 보면 가격이 독립변수죠. 가격에 따라 수요량 공급량이 결정이 되는데 그림을 그릴 때는 마치 얘가 독립변수인 것처럼 그렇죠? 그림을 그렇게 그린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시고 요 얘기를 시작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요. 그 밑에 예제가 중요해요. 예제. 그럼 예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 보는데 수요 함수가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가격의 함수인데 구체적인 함수 형태가 이러하다 이거죠. 100 빼기 0.5의 px에. 자, 그러면 거기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수요 곡선을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 수요 곡선은 마치 수요량이 독립변수인 것처럼 그렇게 함수식을 요걸 바꾼 다음에 그림 그린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바꾼다는 얘기는 뭐가 될까? 얘를 가격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 도출 과정은 넘기고 100 빼기 qxd 그리고 얘를 이제 앞에 1로 만들어야 되니까 전체 곱하기 2 하죠. 그래서 px는 200 빼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수요 함수이고 얘는 수요 곡선식이 됩니다. 그렇죠? 그 경제 논리를 보게 되면 가격이 독립변수니까 함수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고요. 근데 수요 곡선 그림 그릴 때는 얘가 독립변수인 것처럼 한다. 자, 그 다음에 공급도 아예 여기서 보고 갑시다. 공급 함수를 10 플러스 2px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공급자들은 가격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얘기죠. 가격이 1원이면 12개, 10원이면 여기 10이니까 30개, 100원이면 210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림 그릴 때 공급 곡선은 독립종속변수를 바꾼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를 독립변수로 놔보자고요. 그러면 2px 넘어가게 되겠죠. 마이너스 10 플러스 자 공급곡선 도출 과정입니다. 이렇게 식이 x로 가격으로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걸 그림 그리려면 얘를 1로 만들어야 되죠. 그럼 이 전체 식을 2로 나누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요 함수, 수요 곡선, 공급 함수, 공급 곡선. 자, 이렇게 되어지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도함수, 그림, 한꺼번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볼까요? 이게 수요 함수야. 그럼 내가 이렇게 표기해 볼게요. 요거 중심으로. F'이다.
자, 요것의 의미는 뭐죠? 이 함수를, 그쵸.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봐라 이거였죠. F, 도함수를 구하라. 근데 또 이제 보통 우리가 책에서 쓸 때는 F 프라임 요거를 수요 함수에 미분해라. 똑같은 말이죠. 도함수를 구하세요. 미분하세요. 그럼 우리가 알죠. 요것의 정의는 뭐지? 독립변수가 가격이죠. 종속변수가 QX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항상 생각하잔 말이에요. 요것의 도함수는, 그쵸. X가, 독립변수가 아주 조금 변화할 때 Y 얼마나 변할까? 여기는 독립변수가 가격이고 요거죠. 자, 요거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요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분모가 델타 PX야. 의미는 가격이 1원 변화할 때 아주 조금 1원이라고 하죠. 가격이 최소 단위가 1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원 변화할 때 수요량의 변동분 요걸 구하세요 이거예요. 그럼 볼까요? 아까 우리가 미분법 공부했죠. 그러면 이거를 가격으로 미분하라. 그럼 요게 1차식이 되니까 요건 상수항 볼 거 없고 요거 미분값 어떻게 됐죠?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이렇게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0.5에 px1인데 처음일까 한번 해볼까요? 그쵸? 1차식이 됐잖아요.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그러면 일이 곱해져서 마이너스 0.5가 되고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1차식인데 빼기 1 하게 되니까 0차. 0이 되면 요게 1이 되죠. 어떤 변수의 0차 동차는 0차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0.5가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생각해 보죠. 도함수의 의미는 뭐였죠? 그렇죠. 가격이 1원 변화할 때 수요량이 변동분 몇 개나 변화하느냐? 0.5다. 그러니까 가격이 1원 변화할 때 수요량은 반대 방향으로 0.5개씩 변화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1원당 수요량 변화량은 0.5개. 자, 요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요. 수요함수에서 가격이 독립변수라 그랬죠. 종속변수는 이렇게 됐을 때 그림 그려봅시다. 그럼 도함수값 여기 기울기라 그랬죠. 델타 QD, 델타 P 요거 나눈 것이니까 요게 기울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식 이렇게 보시면 절편이 100이 있죠. 가격이 제로일 때 수요량이 100개가 되잖아요. 이게 절편이 되고 요 앞에 우리가 도함수 구해보니까 이게 기울기가 되죠.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요. 이게 100이고 기울기가 0.5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높이 델타 Q, 밑변 델타 P, 요 기울기가 도함수 값이죠.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수요 함수, 수학적 관행대로 그림을 안 그리고 이 축을 바꿔서 그린다 이거예요. 그렇죠? 마치 수량이 독립변수이고 가격이 종속변수인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죠. 요거는 이제 그 경제학자 수요 공급 이론을 완성하신 분이 마샬이라고 하는데 마샬 교수님이 세상 처음 수요 함수, 수요 곡선 그리시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관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 이제 요게
수요 곡선식이요. 이게 수요 곡선의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시험 같은 데 보면 요거를 수요 함수, 요거를 역수요 함수 이렇게도 표현하죠. 예. 아마 여러분 앞으로 문제 풀고 하실 때 그런 표현 보게 될 거예요. 역수요 함수. 그럼 뭐다? 역으로 표기했다. 그 수요 곡선식을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하고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요게 수요 곡선. 그러면 얘 도함수를 구해보고 싶어요. 여기는 function of, 여기는 d라고 표기했어요. 그러면 요건 뭘까? 여기서는 그쵸, 수량이 독립변수인 것처럼 됐죠. 예. qx의 델타 p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의 도함수, 여기가 독립변수가 됐어요, 이번에는. 그럼 이것의 의미는 뭐지? 수요량이 한 개 변화할 때 가격이 얼마나 변화하느냐. 곡선식의 도함수, 독립변수가 수량이니까 수량이 한 개. 그러니까 내가 소비 하나를 더 늘릴 때 가격이 얼마나 변화할까? 자, 그러면 요거 그렇죠? 미분법에 의해서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가만 보게 되면 200은 상수니까 사라질 거 얘 미분하면 되죠? 그러면 상수항은 빼고 마이너스 2의 qxd인데 1차식이 되잖아요? 차수 곱하기 개수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2가 되고 1 마이너스 1 1차식에 1차 미분했으니까 내림차 하나 하게 되면 0 어떤 수의 0차는 1 그래서 기울기가 2가 된다 이거야. 그렇죠? 얘가 기울기야. 그럼 이제 그려보시자고요. 함수식이 이렇게 그려졌고요. 근데 우리 분석할 땐 전부 곡선식으로 그리게 되니까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절편이 되겠네요. 그렇죠? 수요량이 제로이다. 그럴 때 가격은 200원이다. 이게 절편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기울기잖아요. 그러면 절편이 200이고요. 기울기가 2. 기울기는 그림으로 볼 때 높이 밑변 나눈 거죠. 이게 델타 P가 되고 이게 델타 Q인데 마이너스 2래요. 그러면 절편이 200이니까 여기는 100이 되겠죠. 이게 디맨드 커브. 요거는 수요 함수. 요건 XJ 수요 곡선 함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몹시 혼란스러워하는 게 요건데, 자, 요걸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보면 이렇죠. 함수를 보게 되면 가격이 독립인데 그림 그릴 때는 수량을 독립변수인 것처럼 그렸다. XY축이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여기 절편이 이리로 오고 여기 절편이 이리로 왔죠. 그리고 수요 함수 기울기하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서로 어때요? 역수가 되겠죠. 그렇죠? 역수. 그래서 수요 함수, 수요 곡선. 여러분이 아주 경제학 처음 하신다 생각하고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아, 이거 재미없다. 이거 다 아는 건데, 당신 말이야. 경제 수학 한다고 하더니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예, 처음 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하면 아무 소용없겠죠. 예. 그러니까 연습장 펴놓고, 직접 그리고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예? 자, 그럼 이제 똑같은 과정을 공급 쪽에다가 한번 살펴봅시다. 함수예요. 자, 함수를 미분해라. 그러면 이제 델타 px, 델타 qx, s supply. 그러니까 공급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거죠. 도함수는 뭐지? 가격 1원 변화할 때 공급량의 변동분 구해보자. 그렇죠? 그럼 뭐 공급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미분법 알죠?
미분법 이제 그냥 할게요. 요게 1차식이니까 상수항은 사라지고 얘만. 그러면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쵸? 한 번 더 써볼까? 2에 px인데 요게 1차식이니까 그쵸? 차수 곱하기 개수 2. 요거 빼기 1차가 돼가지고 0차 사라졌죠. 요게 수요 함수의 기울기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공급함수, 역함수 요게 그쵸? 공급 곡선이에요. 그럼 이번에 이제 분모 분자가 뒤집어졌죠. 얘가 독립변수인 것처럼 되고 얘가 종속변수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요 공급 함수로부터 공급 곡선식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되죠. 자, 상수항은 사라지고 요거 그래서 0.5의 QXS 그러면 또 역시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요게 지금 1차식인데 빼기 1 했죠. 그래서 0.5 1 빼기 1 0 어떤 변수의 0차는 1 이렇게 됐지. 미래에 보면 공급함수 그림 그리면 기울기가 2가 되고요. 공급 곡선 그림 그리면 0.5가 된다 이거지.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요. 그러면 같이 보기 위해서 그림을 이번엔 옆으로 그려볼까요? 공급함수 가격이 독립변수란 말이에요. 가격이 독립변수니까 얘가 수평, 수익축이고 도함수 구해보니까 기울기가 2야. 그런데요. 절편이 어떻게 돼요? 10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함수 그림입니다. 놓고 보게 되면 절편이 10이고 기울기가 2가 되는 이게 공급 함수가 되겠죠. 그럼 보실래요? 우리 이제 그림으로 기울기 절편 맨날 그 소리 하니까 요거 하나는 공부해 볼게. 기울기가 2예요. 그러면 기울기 2인데 좌표점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만약에 요 점이 가격이 10이라고 하면 그렇죠? 가격이 10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좌표점은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 도함수 값은 기울기잖아요.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보시면 높이, 밑변이죠. 높이가 델타 QXS고 밑변이 델타 P인데 이게 2다. 그러면 밑변이 10이니 기울기가 2가 되려면 이게 20이 돼야 되겠죠. 20이고 그렇죠? 이게 델타 P가 10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3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 함수가 그림 그려지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걸로 안 쓰죠. 마샬 유의 간행이 마치 공급에 있어서도 공급량이 독립변수고 가격이 종속변수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함수로부터 공급 곡선 도출했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 그려야 돼. 그럼 얘가 제로일 때 공급 곡선 절편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절편 마이너스 5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보면 공급 곡선식의 기울기는 0.5가 됐죠. 그러니까 자, 절편이 마이너스 5예요. 자, 이상하지만 일단 한번 먼저 그려봅시다. 그리고 기울기가 0.5야. 이게 공급 곡선이 되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 앞으로 이제 시험 문제 풀고 그러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여기 보세요.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0.5인데
여기 절편이 마이너스 5라면은 요 절편값은 얼마가 될까요? 수평축 절편은. 그쵸? 높이 나누기 밑변이죠. 그게 기울기 0.5래. 근데 높이가 5. 그럼 기울기가 0.5가 되려면 이게 1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좌표점이 10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그리면 요게 공급 곡선이다. 요건 함수 그린 것이고 요거는 곡선을 그림을 그렸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말이요. 이게 가격이 마이너스라는 게 말이 안 되니까 통상 그릴 때는 어떻게 돼? 밑에는 안 그리겠죠. 안 그리고 수평축 절편으로 해. 절편을 가지고 기울기가 0.5가 되도록 이렇게 그려진 거. 요 밑에 부분은 안 그린다 이거죠. 예. 자, 여러분. 지금 경제학을 처음 시작을 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린 거죠. 수요함수 곡선, 공급함수 곡선, 그리고 도함수가 기울기가 된다. 그렇죠? 도함수가 기울기가 된다 하는 거. 그리고 함수식하고 곡선식하고 그렇죠? XY 측을 뒤집어서 그림을 그린다.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7페이지 이걸 통해서 그렇죠? 네. 그림 공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뭐예요? 수요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것이 가격 하나만 있을 때죠. 근데 이제 우리 공부하다 보면은 수요함수, 공급함수에 그렇죠? 영향을 주는 게 가격뿐이겠냐? 그렇죠? 독립변수가 여럿일 수가 있다 이거야. 여럿일 수가 있다.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거,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거기 이제 편도함수 구하고 하는 거, 거기다 요약을 해놨죠. 예? 그러면 수요함수 이쪽으로 바로 와보자고. 자, 그럼 가볼게요. 그럼 이번엔 어떻게 받겠냐? 뭘 보고 싶을까? 이번에는요, 가격뿐만이 아니라 소득도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인컴. 여기서 이건 소득입니다. 공급함수도요, 자기 자신의 가격뿐 아니라 요렇게 써볼게. 요건 뭐죠? Y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영향 주는 게 꼭 가격이 가격 말고 다른 게 있을 수 있다 이거지. 이걸 이제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이게 여건이라고 그러죠. 얘가 가장 중요한 독립변수예요. 중요한 변수인데 요거 말고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건이라고 하는데, 자, 하여튼 요게 함수, 여럿일 때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독립변수가 여러 개이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우리 아무 말 없이 한번 써볼까요? F, P, X, F, I. 편도함수죠. 독립변수가 가격 하나뿐, 그때는 이제 도함수 하나만 구하면 되는데, 각각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호를 partial PX, partial QXD, partial I, partial QXD 이렇게 되죠. 예. X제 편도함수, Y제 편도함수 여러 개니까 자, 요거 세워입니다. 1원 변화할 때 수요량이 몇 개 변화할까? 소득이야 이거는. 이건 가격이요. 소득이 1원 변화할 때 몇 개 변화할까?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것도요. 일단 함수 가지고 공부합시다. F, PX, 공급함수,
xj 가격으로 편도함수 구해주세요. 그럼 이게 px란 말이에요. 이거죠? f, py. 그러면 y 가격이 변화하는데 그게 x 공급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거죠. 그 이제 경제 이론에서 할 거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찐빵, 만두 같이 장사하고 있는데 그렇죠? 찐빵 값이 변화하게 되면 만두의 생산량 변화할 수 있다 이거죠. 찐빵 값이 만두 찐빵 같이 파는데 찐빵 값이 굉장히 받기가 좋아요. 높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만두 생산량은 줄이지 않겠어요? 네, 그걸 보는 것이죠. 예. 자, 요것이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본 게 있으니까 이제 우리 예제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예제를 보면 수요 함수가, 그렇죠? 수요 함수를 100 빼기 0.5의 px 플러스 0.1의 i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아까는 여기까지만 수요 함수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 있다? 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격뿐 아니라 소득도 영향을 주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연습 한 번만 해볼까요?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x의 편도 함수 연습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죠. 얘만 변화했으니까 이 편만 보면 이게 1차식이에요.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가 되니까 빼기 1 하면 이게 1이 되고요. 이렇게 되고 요거 소득으로 그렇죠? 편도함수 구해보자. 그럼 역시 예 1차식이니까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해서 얘가 0차가 되니까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수요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x편도함수가 마이너스 0.5, 0.1 그럼 요거는 가격이 1원 오를 때 수요량이 반 개씩 줄어드는 거고 요거는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1원 증가할 때 0.1개씩 증가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분석해보면 다양한 형태가 되겠죠. 만약에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함수 형태에 따라서 부호 얼마든지 바뀔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요게 플러스면 정상제, 마이너스면 열등제, 뭐 그런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론 분석은 뒤에서 하기로 하고, 여기서 일단 수리적인 것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그 다음에 공급함수도 봐주실까요? 공급함수 예제가 아까 여기 함수에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죠. yj 가격도 x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지.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걸 이제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해서는 편도함수 구해봐야 되죠. 자, 이제 잘할 수 있죠. 이게 1차식이니까 2 요거 1차식이니까 그럼 의미 해석해 볼까? 요거 플러스니까 어때요? 1원 오를 때마다 공급량이 2개씩 증가한다. 그렇죠? 요거 마이너스니까 Y 가격이 오르면 X제 수요가 오히려 줄어들게 되더라. 그렇죠? 이런 의미가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주로 그림 분석할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곡선 중심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곡선 중심으로 한다.
그럼 이 함수를 어떻게 그렇죠? 수요 곡선, 공급 곡선으로 그림 그릴 거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죠. 근데 아까 여러분 기억나요?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을 그렇죠? 그림을 그렸을 때 이 곡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보는 딱 뭐예요? 가격하고 수요량, 가격하고 공급량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함수식으로 보면 뭐예요? 가격과 수요량, 가격과 공급 이것만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지금 그렇죠. 그림으로 수요곡선상 이 자체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고 있단 말이야. 요 얘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요.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은 오로지 가격과의 관계만 그림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가격 말고 여기는 소득이 영향을 주고 있고 여기는 Y제 가격이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근데 그때요. 이제 나중에 이론에서 우리가 많이 하겠지만 여기서 간단히 하고 지나갈게요. 요거 가격 말고 영향 주는 것들을 우리가 여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요인이 가격인데 가격 말고도 영향 주는 게 있다 이거야. 그걸 우리가 여건이라고 그래. 그래서요.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은 뭐다? 얘하고의 관계만 그린 것이니까 여건은 현재 상태에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그려진 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다 이거예요. 한번 보실까? 그럼 여건이 안 변한다. 얘가 여건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림 연습하기 위해서 해보는 거예요. 지금 소득이 100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Y제 가격이 지금 현재 10원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보세요. 요게 여건 일정 불변 그림 그린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수요 측 여건이 소득, 공급 측 여건이 가격인데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 이거지. 그리고 안 변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수요 함수가 요게 어떻게 되나요? 100 주어져 있고 0.1이니까 10이 되겠지. 더하기 해보면은 110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0.5의 px가 될 거고요. 여건 일정일 때. 자, 이번 공급 볼까? 여건 일정일 때. 그러면 얘가 10원으로 주어지게 되면 5개죠. 빼니까 요거는 5 플러스 2px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우리가 그림 공부할 때처럼 가격과 관계만 본다면 수요 함수를 가격으로 정리해서 그림을 그렸었죠. 그런데 여건이 주어지게 되면 일정 불변, 요거를 그렇죠? 가격으로 정리해서 수요 곡선 도출하는 것이 되겠다 이거죠. 됐죠? 그럼 보세요. 이제 이론 공부하신 분들은 꽤 이해가 될 텐데, 그럼 보시면 요게 없을 때 이것으로부터 수요 곡선이 도출됐죠, 이렇게. 그런데요, 얘가 여건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100원일 때 절편이 변화하게 되죠. 그러면요, 자 보세요. 가격만 가지고 그린 것이 수요 곡선인데 가격 말고 다른 게 영향을 준다. 그럼 얘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보시면 절편이 변화하게 되니까 이게 변화해요. 그러나 기울기, 요거는 변함이 없죠?
요것에 물론 이제 수요 곡선 역수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인데요. 얘를 아까 우리가 그림 그려봤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도출됐는데, 그리고 이제 절편이 아까 마이너스 5였나요? 그런데 y를 그쵸 우리가 고려해 봤어요. 자, 뭐가 마이너스고 y 가격을 고려했다. 즉 여건을 생각해 보면은 10원일 때 이게 5배가 됐죠. 그러면 절편이 변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절편이 변화하고 기울기는 그렇죠. 변함이 없겠죠. 이게 평행입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서는 여러분 말이요. 느낌만 한번 잡아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가격과의 관계만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만약에 우리 분석에 여건, 가격 말고 다른 변수를 도입하게 되면 그것을 여건이라고 하고 현재 주어진 상태에서 불변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렸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지? 가격 말고 여건을 고려하시게 되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절편만 변화해요. 기울기가 변하지 않게 되는. 자, 이래서요. 이제 수요 함수, 수요 곡선, 또 그림 여기까지 쭉 말씀드려서 이제 10페이지까지가 그렇죠?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쭉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인물에 다 그림은 있어요. 설명은 있지만은 여러분 제 강의 들으시면서 같이 그렇죠? 연습장에다가 그려가면서 이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지금 요건 설명 안 드렸잖아요. 소득이 포함될 때 이게 수요 함수니까 요거를 가격으로 정리하면 정확한 수요 곡선식을 도출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아까 요게 노란 공곡선이 도출됐어요. 그런데 다른 변수, 여건이 추가되게 되면 절편만 변화하게 되겠죠. 얘를 가격으로 정리해서 요거는 여러분이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건 변화할 때 수요 공급 곡선 어떻게 변하느냐? 그거는 수리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대입해서 그렇죠? 요게 가격으로 정리하면 되고 요게 yj 가격 10원일 때 공급 함수가 나왔으니까 얘를 가격으로 정리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림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제 수학 기초 경제 수학 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 분석하는 경제학은 모든 게 다 수요 공급 이론으로 분석하는데 그렇죠? 함수로 정확히 표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여튼 유의하고 조심할 일은 함수식하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그림 그리고 하는 곡선식은 그렇죠? 이런 관계가 있다. 근데 이거를 아까 역수요함수, 역공급함수 그랬습니다.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역함수는 아니에요. 역함수하고 이 개념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수요함수를 가격으로 정리했다. 그럼 수요 곡선. 공급함수를 가격으로 정리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고 근데 수요 공급 곡선은 여건 일정 불변이야. 여건이 이런 것들이 추가되고 변화하게 되면 절편이 변화하게 된다. 그렇죠? 자, 이거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경제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수요 공급 요거를 그렇죠? 경제 이론의 표현 제일 중요한 게 수요 공급이니까 7페이지 경제 이론의 표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가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여기서는 경제 변수의 수리적인 분석이다. 자, 이렇게 이제 함수가
해서 경제이론 가장 중요한 수리적인 표현 이렇게 해봤고요. 이제 경제이론의 수리적인 분석이다. 그래서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다 수리적인 분석인데 그 중에서 우리 경제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볼 게 탄력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요 경제 분석 이제 뒤에서 여러 가지 할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수요, 공급의 자, 요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하실 분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하실 거고 기존에 공부했던 분들은 아는 내용이고 한데 하여튼 수리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이슈를 미시험작에서 특히 하는 것을 한 번씩은 내가 쭉 정리 한번 하고 나갈게요. 탄력도는 자 수요함수입니다. F 가격이죠. 근데 여건을 고려한다. 그럼 아까 소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가격 말고도 영향 주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요걸 수요 측 여건 그러면 수요 곡선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요것이 주어져 있다는 걸 전제로 그렇죠. 아까 우리가 해봤죠. 그래서 요렇게 뒤집어 놓으면 그렇죠. 수요 곡선이 도출됐었죠. 수요 함수 여러 가지 영향을 줘. 근데 수요 곡선은 여건 일정 불변 하에서 도출됐어요. 공급입니다. 공급도 자 px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이것만 봅시다. 그럼 요거를 그렇죠. 마치 얘가 종속변수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린 건데 자 탄력도 엘라스티시티라고 하죠. 이 로마자 엘라스티시티 2의 대문자입니다. 탄력도는 뭐냐면 우리 소비자들이 말입니다. X를 소비하려고 하는데 영향 주는 게 자기 자신의 가격, 소득, 관련 상품 가격이죠. 이걸 구해보자는 거예요. 즉 가격이 변할 때 얼마나 변화하느냐, 소득이 변할 때 관련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X재 수요에 어느 만큼 영향을 줄까? 이거 측정해 보는 것이 탄력도예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도, 수요의 인컴, 소득 탄력도, 교차 탄력도. 됐죠? 근데 공급에 있어서는 탄력도를 한 가지만 해, 그냥. 가격이 변할 때 얼마나 변할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탄력도가 굉장히 중요한 분석이 되는데, 그럼 이제 각각 다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시겠죠. 저는 수요의 가격 탄력도, 요거 한 가지만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거는 뭐 똑같이 하면 될 거니까. 자, elasticity, demand, price elasticity. 가격 탄력도입니다. 자, 그러면 11페이지 박스 맨 위에 보죠. 탄력도는 뭘 보자는 걸까요? 그렇죠. 가격이 변화할 때 X재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할까? 왜냐하면 얘가 독립변수니까. 그렇죠? 독립변수 가격이 변화해서 수요량이 변화하게 될 텐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거를 측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그림으로 보면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요게 수요량이고 가격인데 가격이 오르내리죠. 오르내릴 때 얘가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측정해보자 이거죠. 즉 가격이 수요량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죠? 근데 어떻게 측정할 거냐? 예, 변화율입니다. 변화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렇게 내렸어요. 5% 내렸다. 그랬더니 여기서 소비하다가 여기 수요량은 10% 증가했다. 이걸 따져서 그걸 탄력도라고 보겠다 이거지. 자, 얘가 5%예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5% 내렸고요. 얘는 10%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탄력도는 퍼센테이지 변화율이에요. 그럼 해볼까? 근데 우리 이제 하나의 관행은 뭐냐면 가격과 수요량은 항상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은 줄고 내리면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게 값이 항상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아는 거니까 절대치 씌워서 2라고 하자 이거야. 자, 그러면 탄력도는 뭐다? 가격 탄력도. 가격이 오르내릴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할까? 이렇게 측정한다. 그럼 이것의 탄력도의 의미는 뭘까요? 5% 내렸는데 10% 증가해서 2가 됐다. 그 말은 가격 1% 변화할 때, 그렇죠? 가격이 1% 변화할 때 수요량의 변화율 얘가 2%다. 이게 탄력성의 의미이죠. 그리고 탄력도가 2라는 말은 분모가 가격 변화율, 분자가 수요량 변화율이니까 이렇게 해서 도출되어진 것은 가격 1% 변화할 때 수요량의 변화율 2가 된다. 그래서 얘가 1보다 크면 탄력적이다. 1보다 작으면 비탄력. 이게 무한되면 무한탄력. 제로이면 완전 비탄력. 이렇게 되죠. 그건 이제 분석하기로 하고. 그러면 보세요. 얘를 이제 우리가 수리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아까처럼 말이요. 두 점 사이에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격이 P0, P1으로 내렸다. 그러자 수요량이 Q0에서 변화했다. 자, 이렇게 수요 곡선상 변화. 이거 우리가 호 탄력도라고 하죠. 아크일레스티시티. 호. 그 이제 뭐 원이나 포물선이나 곡선의 일부 구간을 호라 그러잖아요. 그 호 탄력도는 가격이 상당히 변화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봤던 차분이 되겠죠. 차분. 그런가 하면 또 미분 개념이 있었죠. 미분 개념은 뭘까? 그렇죠? 요 점에서 그렇죠? 리미트. 그렇죠? 델타 P가 0으로 간다. 그렇죠? 아주 조금 변화할 때 요거 측정하는 것은 점 탄력도라고 하죠. 호, 점. 그럼 이제 이해하기 쉽게 먼저 호 탄력도 얘기부터 해보자 이거지. 자, 그럼 갈게요. 가격 변화율 어떻게 구하나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할 때 하기 위해서 1,000원인데 800원으로 내렸다. 그럼 어떻게 되지? 원래가 1,000원이었어. 그러면 변화율은 원래 가격 변동분이죠. 이게 변화율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얘에서 원래 가격이 1,000원이고 변동분은 200이에요. 200원. 그렇죠? 이렇게 내렸으니까. 그럼 여기 곱하기 100 하게 되면 변화율 나오겠죠. 얼마? 20%네요. 이게 변화율입니다.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변화율. 원래 가격 변동분 곱하기 100. 근데 요거는 지금 이제 내렸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예? 그러면 수요량 변동률 어떻게 구할까? 원래 수요량 변동분 곱하기 100
뭐 하는데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 만약에 10개에서요 15개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래 10개인데 변동분 5개 이렇게 구한다 이거지. 절대치. 그러면 절대치니까 2.5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탄력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격이 1% 변화할 때 수요량이 2.5%씩 변화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주 경제학 처음 하신다고 하고 내가 설명드리는 거야. 그럼 요 식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정리를 해보게 되면 그쵸? 요런 얘 없애버리고 곱하기 100 한 거 지우고 이렇게 보시면 요게 대분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식을 정리해 보면 그쵸? 요거 곱한 게 분모가 되죠. 예. 여기 곱한 게 분자가 되죠. 됐죠? 변화율. 탄력도는 하도 이제 많이 다뤄지는 거니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분리 한번 해볼게요. 분리. 델타 P 가격 변동분으로 수요량 변동분 QD P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동분 아까 이 마이너스 200 수요량 증가분 아까 얘에서 5개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 1,000원 지금 현재 수요량 10개 이렇게 구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럼 구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요건 점탄력도야. 여기서 여기 변화할 때. 근데 호탄력도. 근데 점탄력도 보자. 근데 우리 경제 분석에 있어서는요. 호탄력도보다는 전부 점탄력도 분석이 주로 많아요. 계산 문제도 그게 나고. 자, 그럼 갑시다. 그러면 변동분인데 점탄력도는 미분이죠. 호탄력도는 차분이죠. 이것만 바꿔보자 이거야. 이렇게 변화했다. 여기서 아주 조금 변화했다. 그러면 이쪽으로 와볼게요. 그러면 점탄력도는 연산 과정은 똑같을 거고요. 델타 P, 델타 QD가 되겠죠. QD, P가 되겠죠. 그러니까요. 아까는 뭐 이게 200원이 내리고 5개가 변화했다가 아니라 가격이 뭐 1억분의 1원이 내리고 수요량이 얼마입니다. 미분 개념으로 넘어간다,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 볼 게 있죠. 요거 기억나시나요? 자, 수요 함수가 지금 FPX죠. 이걸 보면은 이게 뭐예요? 수요 함수의 도함수죠. 그렇죠? 얘가 독립이고 얘가 종속이니까 도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분법 아니까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미분법을 이용해서 도함수 구할 수 있죠. 그러면 탄력도는 어떻게 구한다? 점탄력도는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이것으로부터 도함수 구한 값에다가 현재 가격과 수요량을 곱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죠. 그런데요. 수요 함수는 독립 종속 변수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아까 본 대로 수요 함수 기울기하고 곡선의 기울기는 서로 역수가 되죠. 그러면 탄력도는 수요 함수 미분값이야. 근데 수요 함수 미분값은 기울기는 수요 곡선 미분값. 수요 곡선 기울기의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굳이 제가 탄력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도함수, 미분 이런 것들이 경제 이론 분석에 바로 그대로 사용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 이렇게 정리해놓고 오케이 탄력도 함수식으로 제시돼서 구해라. 그러면 함수식 바로 도함수 구하고 하면 되고 곡선식으로 주고 점탄력도 구하세요. 그러면 곡선식 아까 했던 대로 바로 도함수 구하고 그 도함수의 역수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된다. 예. 그래서 탄력도 이것도 바로 도함수 그렇죠? 개념 사용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말로 하고 끝낼게요. 네, 유인물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요거는 소득 탄력도요. 교차 탄력도. 여기 공급의 가격 탄력도요. 그러면 유인물 있으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실래요? 자. 소득 탄력도. 한번 놓고 보실래요? 그리고 가격 탄력도는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 변화 측정해 보는 거라면 소득 탄력도는 소득이 변화할 때 그렇죠. X제 수요 변화 정도를 측정해 보고 싶다. 요거는 절대치 씌우면 안 돼요. 구해가지고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요거 한번 쭉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 아까 여기 보세요. 가격 변화율 이렇게 구하죠. 수요량 변화율, 그러면 소득 변화율 나누면 될 거고 쭉 정리해 보세요. 그럼 여기 한번 보실래요? 가격 탄력도, 점 탄력도를 구할 때는 수요 함수를 가격으로 미분한 값에다가 요거 곱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다 소득으로 놓고 쭉 정리해 보면은 소득 탄력도는 뭐가 될까? 그렇죠. 소득이 변화할 때 수요 변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수리적으로 볼 때 소득이 변화할 때 수요 그리고 Q 지금 현재 D 소득 여기는 지금 현재 가격과 지금 현재 수요량 소득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소득 탄력도를 수리적으로 보면 수요 함수를 소득으로 미분해서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 또 이제 이론 분석은 뒤에서 우리가 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요. 교차 탄력도. 이거는 이래. Y 가격이 변화할 때 X제 수요가 얼마 변화할까? 그렇죠. 그럼 똑같이 얘는 X제 수요 함수를 Y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QXD, PY 이렇게 해서 구한다. 그 다음에 공급에 있어서는 가격만 보는 거예요. 가격 탄력도만 구하는 거니까 이쪽으로 와보시면 어떻게 될까? 공급의 가격 탄력도는 가격이 변화할 때 공급량 얼마나 변화할까? 그럼 똑같이 정리해보면 이걸로 보실래요? 가격이 변화할 때 탄력도 이렇게 구해지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관심 있어 한번 쭉 연산해 보십시오. 근데 지금 연산할 건 없고 이제 이론하시면서 할 거니까. 그럼 이것도 한번 말해 보실래요? 공급 함수를 가격으로 미분한 값에다가 가격과 공급량을 곱해라. 그런데 똑같은 거 성립하죠. 아까 공급 함수하고 공급 곡선은 서로 XY를 바꿔서 그리니까 공급 함수 미분 값은 공급 곡선 기울기의 역수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제가 마무리할게. 일단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탄력도. 그러면은 첫 시간에 도함수, 미분법. 이게 이제 경제 이론 분석의 아주 핵심적인 것인데, 근데 이제
우리는 수요 공급 함수를 전부 어떻게 돼요? 함수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곡선을 이렇게 뒤집어서 그리니까 우리가 이런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요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탄력도. 그러면 경제 분석에 있어서 도함수가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렇게 도처에 쓰이게 된다 이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경제 변수의 수리적인 분석, 탄력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경제 이론에 계속적으로 수학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느냐, 요거를 정리를 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경제학 한번 안 하신 분들은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경제학에서 수학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좋고. 그러니까 경제학을 어느 정도 내가 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이제 경제학 많이 한 분은 이 강의를 듣지 않겠죠. 예? 그렇죠? 긴가민가한데 그런 분들이 아마 들으실 텐데 그분들은 자기가 공부하고 있던 것에다가 수리적인 개념을 조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이어서요. 효용, 생산함수 쭉 경제학에서 수학적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